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알고리즘 21번째 시간이고요. 응용 테마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전체 알고리즘을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테마에서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내용은 점수를 채점하는 것과 그리고 과일 구입할 때의 어떤 경우의 수, 그리고 몸무게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 자, 우리가 21강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알고리즘의 강의가 어떤 강의를 보면 알고리즘만 한 50강, 뭐 100강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를 제공하는 곳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처리 기능사는 전체 100점 만점에 현재 알고리즘만 50점이에요. 나머지 50점은 신기술 그리고 전산영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보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목숨을 걸어도 돼요. 나머지 50점 중에서 10점 못 맞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는 전체 100점 만점에 알고리즘은 30점의 분량이 됩니다. 알고리즘을 만점 맞는다고 합격한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30점 분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학습 시간을 100으로 본다면 알고리즘에 30시간 정도를 투자하는 게 맞고요. 데이터베이스 역시 30점 분량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30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 외에 업무 프로세서 20시간 투자하셔야 되고 100시간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전체 시간이 100시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알고리즘 목숨 걸지 마시고 알고리즘 21강까지만 해도 저는 충분히 만점 받으실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21강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신다면 알고리즘은 무조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특히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신기술, 전산영어까지도 모든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 충분히 한 7, 80점의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셨고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첫 번째 보여드릴 게 이제 기사 필기 점수 채점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대부분이 정보처리 기사 필기를 합격하시고 그리고 이 강의, 실기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필기 어렵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셨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기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필기 때 우리 총 5과목이었고요. 그래서 총 100점 만점에 과목당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어야 꽈락이 생기지 않게끔 이제 합격 기준이 되고 있죠. 만약에 기사 필기를 불합격했다면 꽈락 어느 한 과목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그러니까 40점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꽈락이 되는 거고 평점 미달이라는 것은 5과목의 평균이 60점이 안 됐을 경우 그리고 꽈락 또는 평점 미달로서 꽈락이면서 또 평점이 미달되면 불합격되는 조건이죠. 자,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 정보처리 기사 필기의 합격 기준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플로우 차트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기사 필기 채점 알고리즘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좀 축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갈로 5개의 방을 세팅해 놨어요. 5개 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사 필기 때 공부했던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기사 같으면 소프트웨어 공학, 산업기사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그리고 데이터 통신, 산업기사는 정보통신 개론 이렇게 5과목의 점수를 입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몇 점을 맞고 합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뭐 턱걸이를 합격하든 고득점을 합격하든 다들 합격을 하셨겠죠. 결국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와야 된다? 맨 마지막에 출력문에서 꽈락 평점 미달이냐 꽈락이냐 아니면 평점 미달이냐 합격이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점수로 채점을 한다면 쭉 내려와서 이쪽에 탁 도달해서 합격하면서 출력이 됐겠죠. 뭐 안타깝게도 우리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꽈락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아니고 좋은 일이죠. 만약에 꽈락이 있었다면 진짜로 전체 이 5과목을 우리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전산영어 어느 한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나마 실기에서는 꽈락이 없는 게 우리한테는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 길로 오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필기를 이쪽 길로 오셔서 합격을 했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5개의 방을 세팅해서 리드 A갈로 I 그러니까
i값 1부터 5까지 이렇게 증가시키겠다 해서 5개의 점수를 입력받겠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A라는 배열을 통해서 첫 번째 과목 70점, 두 번째 과목 80점, 세 번째 과목 60점, 네 번째 과목 100점, 다섯 번째 과목 80점.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고득점으로. 자, 내려와서 초기치 지정합니다. i의 초기치 0, 스위치 초기치 0, 썸의 초기치 0으로 잡아두고요. 그리고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데 요렇게 이제 그 A 갈로 i라는 배열 5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이 점수를 입력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 갈로 1번 방에 있는 점수를 썸은 썸 플러스 네모, 썸은 썸 플러스 AR을 통해서 누계를 시키겠죠. 결국 이 썸이 하는 역할은 얘를 5바퀴 돌리면서 이거 전체의 합계를 구해주는 처리 과정이 되겠다. 자, 합계를 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합계를 구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A갈로 1번 방에 있는 점수가 40점보다 작으냐라고 물어줬어요. 합계는 다 구했지만 A갈로 1번 방이 얘가 될 거고 2번 방이 얘가 될 거고 3번 방이 얘가 될 건데 이 점수 중에서 얘를 5바퀴 돌리면서 어느 한 방에 있는 점수가 40보다 미만이냐라고 물어주죠.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꽈랑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스위치 변수를 1로 바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 변수가 여기서 사용된 것은 나중에 이따가 내려가게 되면 이 스위치가 1이냐라고 물어주죠. 그러면 yes가 이쪽이니까 이쪽은 뭐란 얘기야? 꽈락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이런 점수로 다들 합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계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과목도 40점 미만인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그죠? 비켜나가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합격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5바퀴 돌리면서, A갈로 1번 방부터 5번 방까지를 비교해서 40보다 미만인 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40보다 미만인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있었다면 스위치가 1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스위치가 1일 경우는 이쪽 라인은 꽈락이 되는 거고, 이쪽 라인은 일단 합격 라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겠다는 얘기죠. 뭐 강호동 라인, 유재석 라인 뭐 이렇게 잘 웃기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어주세요. 그쵸? 자, 좋아요. 자, 아무튼 자, 꽈락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스위치를 1로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라라는 과정 지나가면서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총 5바퀴를 회전하게 됩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자, 합계를 여기서 구했죠. 자, 이거 전체 합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점 정도 됐다. 그러면 합계에다가 나누기 5를 합니다. 그죠? 과목 수가 총 5과목이니까 5를 하면 에버리지 약자를 줄여서 AV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평균을 구하게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뭐 구하는 거다? 평균을 구하는 거다.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되기 때문에 평균을 당연히 구해 주셔야 되겠죠. 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한 번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이쪽으로 왔다면 초기치가 0이었기 때문에 스위치가 1이 아닌 상태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왔겠죠. 이쪽으로 온 상태에서 그 평균이 60점보다 크냐 작으냐고 물어줬죠. 평균이 60점보다 미만이 되면 뭐야? 평점 미달로 이 친구도 불합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꽈락도 아니었고 내려와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최종 합격을 하신 여러분들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자, 불합격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한번 걸렸을 경우가 있겠죠. 어느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다. 스위치가 1로 바뀌면서 과정 자체가 1로 가버리죠.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평균이 60점보다 미만이 아니더라도, 그쵸? 미만이 아니더라도 꽈락으로 불합격이 되겠다. 이 말이고, 평균이 60점 미만까지도 걸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꽈락이면서 평점 미달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얘도 불합격, 얘도 불합격, 얘도 불합격이 되는 거죠. 꽈락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쪽으로 와서 평균이 60점보다 미만이 돼버리면 역시나 평점 미달로 불합격이 되겠다. 좀 어거지로 만들었다는 느낌도 사실 들지만, 그죠? 응용 테마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형태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필기 점수 채점하는 원리가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기문을 통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단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로 봐두시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꽈락이 생겼을 경우에 얘를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스위치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스위치가 1이냐에 따라서 이쪽과 이쪽을 분기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참고로 봐두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우리는 이제 기사 필기를 합격했고요. 산업기사 필기도 합격했고, 그리고 기사 실기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사 실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이 알고리즘의 마지막 본 강의이기 때문에, 물론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있지만 마지막 본 강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30점 중에서 30점 모두 맞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알고리즘 때문에 다른 과목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서, 신기술, 전산영어 각각 만점, 100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나는 알고리즘 30점 만점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30점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60점이니까 합격은 되지만 혹시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날아갈 수 있다.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베이스는 괄호가 5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틀려버리면 6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쵸? 5개니까 5, 6이 36점이. 그럼 그 6점을 업무 프로세스나 신기술, 전산영어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신기술과 전산영어는 한 문제가 2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하나 틀리면 신기술, 전산영어에서 3개를 맞춰야 그 점수가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업무 프로세서는 총 4개 정도의 관료가 나오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서의 한 개의 관료는 5점이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한 개 틀리면, 데이터베이스 한 개 틀리면 업무 프로세서는 2개를 맞아줘야 10점이기 때문에 10점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나머지 과목도 충실히 학습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과일 구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알고리즘은 너무너무 쉬운 알고리즘이고요.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가망성도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 플로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얘가 3중 반복문이에요. 그러니까 3중 반복문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I, J 통해 갖고 바깥쪽 반복 그리고 안쪽 반복에서 2중 반복문에 대해서만 다뤄봤죠. 여기서는 이제 3중 반복문에서 이 반복 박스가 3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과일 구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데, 알고리즘은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앞부분에 내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200원짜리가 이제 사과예요. 자, 이 200원짜리가. 자, 펜을 켜고요. 자, 이 200원짜리가, 자, 사과고요. 자, 얘가 배고요. 배가 더 비쌀 것 같은데, 귤이라고 할게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3개의 과일이 있는데, 엄마가 과일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쵸? 자, 심부름을 시켰는데, 사과는 200원이고, 배는 300원이고 귤은 한 개에 5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은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3,000원을 줄 테니까 과일 가게에 가서 그 과일을 3,000원에 딱 맞게끔 사오라. 거스름돈 남기지 말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맞게 사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200원짜리 사과를 몇 개 사고 300원짜리를 몇 개 사고 500원짜리를 몇 개 사야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과 200원짜리 한 개 사고, 배 한 개 사고, 귤 한 개 샀다. 그럼 한 개니까 500원, 800원, 1000원이 돼버리잖아요. 엄마는 무조건 3000원치를 다 사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 한 개씩 사는 경우의 수는 엄마가 요구하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만족하지 못해요. 자, 이 라인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는 사과 한 개, 배 한 개, 귤 두 개. 그럼 얘가 귤 두 개니까 1000원이고, 얘는 300원, 200원, 500원이니까 1,500원이 되겠죠. 3,000원을 채우지 못하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쭉 전체가 5바퀴 돌렸을 때 최대한 살 수 있는 게 만약에 5개라면, 그쵸? 사과 5개, 배 5개, 귤 5개 이렇게 샀을 경우도 3,000원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3,000원이 맞아질 경우가 생기겠죠? 그 경우에 하나를 제가 적어본 게 사과 한 개, 배 한 개, 귤 5개를 사게 되면 5, 25, 2,500원에다가 300원, 200원, 500원이니까 3,000원이 딱 떨어지죠. 이 라인이.
그쵸? 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는가? 이거를 헤아려 주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귤을 제일 좋아해. 그럼 엄마가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3,000원치를 사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나는 귤을 제일 좋아하니까 이 경우의 수로 사갖고 가게 되면 나한테는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배를 제일 좋아한다 또는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면 배와 사과의 개수가 많은 형태의 경우의 수가 지금 어느 중간에 있긴 있겠죠. 그죠? 3,000원이 떨어지는 경우가 물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3,000원을 딱 맞게 만드는 경우가 몇 가지 정도가 되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3,000원을 맞춰야 되니까 A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A의 개수 곱하기 200을 하고 그 다음에 B의 개수 곱하기 300을 하고 그 다음에 C의 개수 곱하기 500은 했을 경우에 이 값이 3,000원이 되는 조건을 찾아내는 플로우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면 보세요. 자, 이게 만약에 A 과일이고 얘가 B 과일이고 얘가 C 과일이라 그러면 변수를 A, B, C로 잡아둔 거죠. 자,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A가 1개, B가 1개, C가 1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얘가 1일 경우에 얘가 1일 경우 얘가 1일 경우에 얘가 1일 경우 얘가 2일 경우 1일 3일 경우 1일 4일 경우 1일 5일 경우 자, 5바퀴를 돌고 나면 이번에는 뭐야? 얘가 1이 기준이 된 상태에서 얘가 2로 바뀌겠죠? 얘가 2로 바뀌면서 1, 2, 1일 경우, 1, 2, 2일 경우, 1, 2, 3일 경우, 1, 2, 5일 경우 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얘가 3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1, 3, 1일 경우, 1, 3, 2일 경우, 1, 3, 2, 3일 경우 해서 1, 3, 5일까지 가면 얘가 4로 바뀌고 5로 바뀌고 얘가 5로 바뀐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얘가 다시 2로 바뀌겠죠? 2로 바뀌면서 2, 1, 1, 2, 1, 2, 2, 1, 3, 2, 1, 5까지 갔다가 얘가 다시 2로 바뀌면서 2, 2,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겠죠. 결국 최종적으로 5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의 수가 우리가 그 필기 때 공부할 때 이진수 같으면 A, B가 0과 1일 경우에는 00, 01, 10, 11 네 가지 경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A, B, C 세 개일 경우에는 000, 001, 010, 011, 100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 경우의 수를 쫙 다 펼쳤을 때 그 중에서 이 곱하기 이 수식에 했을 때 3,000원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A, B, C 변수가 A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B가 1, 2, 3, 4, 5로 바뀌고 또 A가 1이고 B가 1일 때 C가 1, 2, 3, 4, 5로 바뀌고 결국 이게 뭐야? 3중 반복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무슨 테마였죠? 배열 테마였나? 배열 테마에서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구구단도 하고 하면서 이중 반복문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배웠다면 3중 반복문도 역시 뭐야? 하나를 고정시키고 B 증가시켜서 B가 끝나면 또 C 증가시키고 C가 끝나면 다시 A 증가시키고 A 증가시켜서 또 A 증가시킨 상태에서 B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C 증가시키고 또 B가 끝나면 또 C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3중으로 반복하는 원리를 그대로 딴 거기 때문에 반복문 박스 3개만 넣어주면 그 원리는 끝난다는 얘기죠. 자,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보게 되면 바깥쪽에서 A가 1일 경우에 그쵸? A가 1일 경우에 B가 1일 경우에 C가 1, 2, 3, 4, 5 바뀌고 C가 다 바뀐 다음에 B가 2로 바뀌고 2인 상태에서 1, 2, 3, 4, 5 3인 상태에서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다 끝나면 얘가 2로 바뀌고 1인 상태에서 1, 2, 3, 4, 5 그 다음에 돌아와서 2인 상태에서 1, 2, 3, 4, 5 3인 상태에서 1, 2, 3, 4, 5 자,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3중 반복문을 돌리면서 이 A, B, C 값의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었을 때 썸이라는 게 각각 만들어지겠죠. 그 썸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그 썸이 3,000원이냐 물어주는 거죠. 3,000원이냐 물어주면 우리는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지를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는 I 플러스 1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CNT는 CNT 플러스 1 발을 정자 그리는 거예요. 그죠? 개수를 헤아리는 거죠. 썸이 3,000원인 경우에 개수를 헤아려라. 그쵸? 그 개수를 헤아리는 게 뭐 개수가 만약에 10개다. 그쵸? 그 10개일 경우에 A, B, C의 값을 구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합을 구하는 식을 A 곱하기 200 곱하기 B 곱하기 300 곱하기 C 곱하기 400으로 만들어주고 3중 반복문을 돌리면서 A, B, C에 대한 경우를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썸이 3000이냐라고 물어주고 3000일 경우에 카운트, 발을 정자를 그려주고 그때 당시에 I 값과 A, B, C 값을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출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총 전체 바퀴수를 돌리게 되면 원하는 값이 쫙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 값이 뭐 2일 경우에 A, B, C가 뭐 1개고 2개고 3개다. 그죠? I 값이 뭐 3일 경우에 A, B, C가 뭐 2개고 4개고 5개다. 뭐 정확하게 그 금액이 3,000에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이 쭉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I 값은 1부터 만약에 전체 그 경우에서 10개가 나온다면 10개인데 그때 A 과일과 B 과일과 C 과일을 각각 몇 개씩 사면 되겠다. 이 과정들이 모두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3중 반복문이라는 것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시험 치러 딱 갔는데 진짜 3중 반복문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알고리즘이 어렵든 쉽든 간에. 근데 이 3중 반복문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치러 갔다. 근데 3중 반복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3중 반복문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에 할 몸무게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몸무게의 최대 최소다. 자, 몸무게라는 예를 드니까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몸무게. 저도 좀 기분이 나빠요. 저는 제 생각에 몸무게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몸무게가 제 생각만큼 안 늘어서 좀 고민인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몸무게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 고민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몸무게 최대 최소에서 자, 2번 학생의 3번, 6번 학생의 몸무게가 70, 65가 되겠고요. 1번 학생의 4번, 2번, 7번 학생의 몸무게가 각각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 몸무게 중에서 최소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최소 몸무게가 얼핏 보니까 얘가 최소네요. 그럼 이게 43이 출력이 되게끔 되겠죠. 43.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고, 자, 제일 높은 게 70이니까 최대 몸무게 70 이렇게 출력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반번호가 이 3번 번호를 가진 학생과 이 학생 두 개가 둘 다 2반이에요. 이럴 경우에 여기에 얘도 2반이다 이렇게 나오게 하지 말고 같은 반일 경우에는 반명이 한 번만 나오게 하라. 같은 반일 경우에 반명이 이렇게 한 번만 나오게 하라. 요 조건까지 들어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자, 몸무게 그대로 출력하고. 자, 그러면 플로차트 보면서 자,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당히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알고 나면 역시나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 용어 중에서 요 EOF라는 용어를 잠깐 볼게요. EOF. 자, EOF. 자, EOF라는 용어, 요게 뭐냐면, 자, 메모 하시겠습니까? 메모 한번 해보세요. 자, EOF 약자는 end of, 그죠? 파일의 약자 또는 필드의 약자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end of file, 파일의 끝이다.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 더 이상 필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처음 입력 받을 때 2반 학생의 3번 70kg, 2반 학생 6번 65kg 쭉 입력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EOF를 딱 적어놓게 되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만 있고 더 이상 데이터 없으니까 끝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알고리즘 짤 때 보통 이 EOF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면서 EOF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여러분 시험에 EOF가 나올 수 있는데 EOF가 나온다면 EOF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지문에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뭐 설명이 역시나 한번 보고 설명이 나오는 거하고 보지 않고 나오는 거하고는 여러분의 긴장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EOF는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라? 최소 몸무게, 최대 몸무게 다 구했으니까 출력하고 끝내란 얘기죠. 그죠? 더 이상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 다 계산하고 더 이상 데이터 없으니까 EOF 나오면 끝내란 얘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을 만들으라는 얘기인데, 자, 이 알고리즘을 쳐다보는 순간 뭔가 좀 특이하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특이하다.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에 사용된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뭐 MIN, MOM, 마음이 아니라 몸무게의 몸자를 줄여서 MOM으로 만들었어요. 뭐 맥스, BAN, C, 그죠? MIN, MAX, 플래그,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사용됐죠. 근데 이 알고리즘에 처음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초기치로 플래그 변수에다가 초기치를 0으로 잡아놓은 거 외에는 이 많은 변수에다가 초기치를 잡아놓는 장면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쵸? 보통 알고리즘이 시작되게 되면 초기치 변수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초기치를 다 적어주는 게 맞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초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들여다보니까 초기치를 이상하게 부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플래그라는 변수가 나왔다면 플래그라는 변수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스위치 변수를 배우면서 한번 배웠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자, 스위치 변수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스위치 변수는 처음에 스위치를 0으로 잡아놓고 yes 쪽으로 가게 되면 스위치가 0인 상태에서 이쪽 과정을 해주고 스위치를 1로 바꾼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이 과정을 처리해주고 다시 스위치를 0으로 바꾸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쪽 과정을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스위치 변수는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게 스위치 변수가 보통 사용을 했다면 플래그 변수는 깃발을 딱 한번 꽂았다. 그럼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플래그가 0인 상태에서 플래그가 0이냐 물었을 때 이쪽으로 왔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 과정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쪽 과정을 해요. 한번 먹었으면 계속 자기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게 바로 플래그인데 플래그가 초기치를 0으로 잡아놓고 쭉 내려와서요. 이쪽에 오니까 플래그가 0이냐라고 물었어요. 플래그가 0인 상태에서 yes니까 이쪽 과정을 실행하죠. 실행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플래그가 0이 아닌 경우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결국 플래그가 0인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는 이쪽 과정만 계속 넘어가게 되고 이쪽은 더 이상 실행을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플래그가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플래그가 0이냐? 내려와서 플래그를 1로 바꿨죠? 플래그를 1로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플래그가 1이죠. 1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저쪽은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먹었으니까 이제는 계속 잠만 자겠다는 얘기야.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초기치를 지정하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치 얘네들을 여기에다 올려놓고 초기치를 다 지정했었어도 되는데 플래그 변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딱 한 번 이쪽을 거치면서 초기치 세팅을 다 하고 넘어와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처리하러 가서 이쪽 일을 계속 처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특이한 형태의 초기치 지정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정리되십니까? 자, 그러면 플래그 0으로 잡아놓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플래그 0이니까 이쪽 과정을 딱 한 번 실행합니다. 여기 보니까 플래그를 1로 바꿔라. 다시는 이 길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래그를 1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돌아가서 플래그가 0이냐 물었을 때 이쪽으로 다시 못 옵니다. 플래그가 1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1로만 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MIN의 초기치에다가 마음을 넣어 놓은 거야. 몸무게를 넣어 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MIN, MAX 자,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해드렸고 우리가 수학 테마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제가 아주 많이 강조를 했던 건데 최대값 구할 때와 최소값 구할 때의 초기치를 어떻게 지정하라 그랬죠? 최대값 구할 때의 맥스의 초기치는 항상 엄청 작은 값을 초기치로 지정해야 된다. 최소값 구할 때 최소값의 초기치는 항상 엄청 큰 값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거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MIN의 초기치를 달 때 MIN의 초기치는 엄청 큰 값이니까 뭐 999 이런 걸 달아놔야 되고 최대값 구할 때 최대값의 초기치는 엄청 작은 값 마이너스 999 이런 걸 달아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몸무게를 최소값, 최대값으로 초기치로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이 몸무게, 첫 번째인 이 몸무게를 최대값, 최소값의 초기치로 지정하라. 이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데이터가 70부터 58까지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 최대값 구하려면 얘를 초기치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얘랑 비교했어요. 얘랑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최대값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얘랑 비교했어. 얘가 더 크죠? 얘는 최대값 될 수 없어.
얘랑 비교하고 얘랑 다 비교해도 얘가 더 크니까 최대값, 나머지가 최대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를 최대값의 초기치로 만들어놔도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반대로 얘를 최소값의 초기치로 잡아놨어요. 그럼 얘랑 비교하죠.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작죠. 그럼 얘는 최소값이 될 수가 없고 얘가 최소값으로 바뀌죠. 그리고 얘랑 비교합니다. 얘가 더 작죠. 얘는 최소값이 될 수 없고 얘가 최소값으로 바뀌어요. 얘랑 비교하죠. 얘는 최소값 될 수 없고 얘가 최소값으로 바뀌어요. 얘랑 비교하죠.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최소값으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초기치는 항상 기본적으로 최소값의 초기치는 엄청 큰 값, 최대값의 초기치는 엄청 작은 값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정석이지만 주어진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를 최대값과 최소값의 초기치로 지정해도 된다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배열 속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이 배열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 몸무게가 들어있는 이 배열이 이렇게 이제 배열 공간 안에 들어있다고 칠게요. 이 배열의 공간 이름을 A라고 한다면 얘가 A갈로 1번 방, 얘가 A갈로 2번 방, 얘가 A갈로 3번 방, 얘가 A갈로 4번 방, 얘가 A갈로 5번 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 말고 다른 알고리즘에서 위에 초기치를 지정하는 부분이 딱 있어. 그러면 MIN의 초기치를 A갈로 1번 방, 또 MAX의 초기치를 A갈로 1번 방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물론 정석은 뭐라 그랬어요? 정석은 최소값은 999 엄청 큰 값, 최대값은 마이너스 999 엄청 작은 값. 만약에 얘네들이 점수라면 점수의 만점은 100점이니까 최소값 구할 때는 100을 초기치로 주면 되고 최대값 구할 때는 0을 초기치로 줘도 돼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값, 또 여기 있는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초기치로 줘도 되고 그거 무시하고 그냥 엄청 큰 값, 엄청 작은 값을 초기치로 줘도 되고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초기치로 줘도 된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제가 목이 터져라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나올까봐.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 딱 받았는데 최대값, 최소값 초기치가 여기가 갈로로 이렇게 비어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비어있다는 얘기야. 답항을 찾아보니까 선생님한테 말 듣기로는 엄청 큰 값, 엄청 작은 값을 넣으라고 돼 있었는데 답항에 없는 거야. 엄청 큰 값, 엄청 작은 값이. 그쵸?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쵸?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본격적으로 보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초기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이라는 것을 C라는 변수에다가 담아두라네요. 반이라는 것을 입력된 이 반, 그죠? 이 반의 숫자를 C라는 변수에 임시일로 담아둬요. 왜 C라는 변수에 담아두는가 싶어서 쭉 지나가서 C라는 변수가 사용된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에 사용됐죠. 이 부분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C하고 반하고 같으냐? C하고 반하고 같으면 뭘 출력하라? 번호하고 몸무게만 출력하라. C하고 반하고 같지 않으면 반하고 번호하고 몸무게를 다 출력하는 쪽으로 가라. 자, 반이, 그죠? 이 반이 있어요. 이 반이 있는데, 반을 C에 담아놓고 난 다음에 그 C 값하고 입력되는 이 반하고 똑같으면, 지금 현재 얘가 2반이잖아. 2반인데 그 다음 데이터 입력할 때 얘가 2반인 거야. 얘가 2반이면 2반 똑같은 거니까 얘는 반을 출력하지 말고 그냥 번호하고 몸무게만 출력하라.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같지 않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3개 다 출력하라니까 얘는 2반이었지만 얘는 1반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같지 않으니까 얘는 얘하고 얘를 다 출력하라. 얘하고 얘를 다 출력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 비교하기 위해서 입력받은 반명을 C에다가 넣어두고 난 다음에 그 값을 여기서 비교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서 반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 번호 맘을 입력받아서 끝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플래그는 이제 0이 아니고 1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서 뭡니까? 최소값 구하는 거죠. MI에 들어있는 값과 몸무게를 비교했을 때 이 몸무게가 더 작으면 이게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요 공식이 최소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 자, 최대값은 뭡니까? 맥스에 들어있는 거와 몸무게에 들어있는 이 값 중에서 이 몸무게가 더 크면 이 몸무게가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그 최대값을 맥스에다가 담아두라. 요 과정이 뭐다?
최대값을 구하는 공식 그대로죠. 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반이 같으면 번호하고 몸무게만 출력하고 반이 같지 않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반, 번호, 몸무게를 모두 출력하고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반복해서 돌리게 되면 이런 과정까지 나오고 마지막 전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end of file을 만나면 최소 몸무게라는 글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큰 따옴표 열고 이쪽에서 큰 따옴표 이렇게 닫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최소 몸무게 땡땡까지 적혀 있으니까 이거 최소 몸무게 땡땡 여기까지가 얘 때문에 이 따옴표 안에 것 때문에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min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min의 값 얼마 여기서 min은 43이 되겠죠? 43이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줄이 역시 최대 몸무게 땡땡을 큰 따옴표로 묶었으니까 요 과정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max라는 최대값을 여기서 구하면 70이 나왔을 거니까 70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자, 응용 테마라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거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많은 고민을 해요.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올까?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 특강 강의실에 가보게 되면 기능사 기출 문제를 한 4-5개 정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물론 기능사 문제가 여러분 기사 산업기사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망성은 잘 없어요. 하지만 그 패턴이라든지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원리가 그대로 응용돼서 다른 형태의 문제에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강 강의실에다가 기능사 기출 문제를 내가 넣어놓은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따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 특강을 반드시 기능사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시험 치러 가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다면 거의 시험 막바지이실 텐데 시험 막바지를 마무리하실 때 전체 강의를 한 2회독 해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셔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갈 때 제가 보여드리는 알고리즘은 강의는 21개지만 알고리즘의 개수는 거의 한 100여 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면 무조건 알고리즘 만점 맞겠지만 저의 목적은 그 중에서 한 개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제가 바라는 바람이에요. 시험 끝날 때 그 시험 치기 다가왔을 때 항상 질문 올라요. 선생님 뭐 하나 찝어주세요. 자, 그것 저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하나 제가 드려가지고 그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그것만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력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강의 알고리즘 말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실 텐데 데이터베이스도 강의 개수를 최소한 제가 줄여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강의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쉬운 게 필기 때 공부했던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충실히 강의를 들어서 실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출제되는지 잘 정리하셔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에서 고득점을 맞고 나머지 과목도 점수를 보충해서 거의 한 7, 80점대의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지금까지 알고리즘 공부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